자, 이어서 나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이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께서는 춘절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주시는데 그 전에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년물은 동결됐고 5년물이 25bp 인하된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을 좀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정책금리 MLF가 좀 동결이 되면서 사실 이번에 발표될 LPR도 좀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1년물은 동결이 되고 5년물 LPR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bp 깜짝 인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10bp 인하된 이후에 이제 쭉 동결 상태였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대칭 인하를 한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PR 같은 경우는 이 MLF 금리에다가 은행의 가상 금리로 이제 더해져서 책정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MLF가 좀 동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25bp가 인하가 된 거는 이제 은행의 가상 금리가 25bp 인하된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수익성 부담은 다소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bp 내렸다가 25bp 내리니까 상당히 좀 인하폭도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만큼 중국 당국 역시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춘절 들어가 보겠는데요. 춘절도 원래 사실 좀 중국이 얼마큼 좀 소비가 회복될까 이 부분을 항상 좀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연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인구 유동량이라든지 소비 같은 경우는 좀 대체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춘절 전 20일간의 철도 운송량이 2.3억 명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61%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도 24% 증가를 했습니다. 민항 운송량도 0.42억 명으로 2023년 대비해서는 71%, 2019년 대비해서는 19% 증가를 했고요. 과거 3년간은 사실 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자가용을 이용한 단거리 여행이 좀 줄을 이루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시내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항공 운송량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성외 지역으로 나가는 중장거리 인구 유동량도 44.7억 명으로 2023년 대비해서는 14% 그리고 19년 대비해서는 11% 증가를 했습니다. 춘절 연휴 소비도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연휴 기간 내에 이제 중국 내 여행객 수는 2019년 대비 19% 증가를 했고 관광 수익 같은 경우는 19년 대비해서 이제 7.7% 증가를 하면서 모두 2019년 대비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스오피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인 80억 위안 기록하면서 중국 소비가 그래도 회복세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 지표들이 연속해서 개선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도 저 잡기 위해서 금리도 좀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국내 여행이라든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모두 다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서 해외여행이 좀 많이 들어와야 또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로의 이제 수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일단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회복세는 지속되었습니다. 1일 평균 통관인 수가 180만 명으로 작년 대비로는 3.3배 증가를 했고 2019년 수준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다만 선호 여행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제 비자 면제 협의를 좀 체결한 국가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좀 특히 인기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뭐 그 외에도 일본이나 한국도 뭐 인기 여행지에 속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의 소비력이 아직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비의 행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인의 평균 소비액이 중국 국내를 기준으로 166 위안으로 이제 작년 춘절 대비 5% 감소를 했습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이제 소비 심리 회복을 좀 저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안정화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화 소비에 좀 더 치중해서 소비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소비가 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체험형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품목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화장품이나 뭐 이런 재화보다는 체험형이나 맞춤형 서비스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의 이 수요 조금 더 회복돼야 되는 여지는 있는 거고, 소비의 패턴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접근할 때 종목들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서 소비, 금리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긴장은 늦추지는 말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중국 당국이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소비를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시장 가격이 좀 크게 올랐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주식시장도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절 기간 동안 이제 주택 거래량도 이전 대비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올해 들어서 정부의 지원이 작년보다도 좀 훨씬 강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국유 은행들도 지금 춘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도 점차 조금 더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도시에서도 이제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들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 촉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는 노력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부동산 지표들 가운데서 11월 달에 이제 착공 면적이 단발성으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에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세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해서 5년물 LPR도 좀 대폭 인하를 해주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정책들, 그리고 앞서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LPR 금리의 이런 하락, 이것이 앞으로 좀 시너지를 좀 내서 부동산이 좀 잡혀가는 모습으로 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 29일 날 2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1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9.2포인트로 위축 국면에서 머물렀는데요. 사실 뭐 2월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정책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날씨도 좀 어느 정도 따뜻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설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과 5일 중국 연례 최고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성장 목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과 똑같이 이제 5% 안팎으로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시 주석이 이제 내수 확대, 리스크 예방 등 이런 경제적인 개혁 조치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마 과학기술 혁신에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이런 내수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